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볼 주제, 어쩌면 우리 식탁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일 텐데요. 바로 고기입니다. 근데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냥 음식일 뿐인데 이걸 둘러싼 논쟁은 세상에서 가장 뜨겁잖아요. 도대체 왜 이 평범한 식재료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논쟁거리가 된 걸까요?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길을 잃지 않게 도와줄 나침반이 될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고기를 먹자 혹은 먹지 말자 어느 한쪽 편을 들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 대신에 이 논쟁이 왜 이렇게 치열할 수밖에 없는지, 그 양쪽 끝에 아주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는 두 가지의 거대한 생각, 그 뿌리를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관점을 보기 위해서 우리 한번 시간여행을 떠나볼까요? 아주 멀리 인류가 처음 불을 피우고 돌을 깎아 도구를 만들던 그 시절로요. 인류와 고기의 첫 만남은 어땠을까요? 이 여정은 선사학자 마릴렌 파투 마티스의 연구를 따라가 볼 겁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지점인데요. 당시 인류에게 육식은 그저 배고픔을 달래는 한 끼 식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기를 먹기 시작하면서 인류의 뇌가 커지고 언어가 발달하고 또 복잡한 사회를 이루게 됐거든요. 말 그대로 고기가 인류 진화의 엔진 역할을 한 셈이죠. 우리는 우리가 먹는 것이다. 파투에리의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단순히 생존을 위해 먹는 행위를 넘어서 그 먹는다는 행위 자체가 곧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념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정말 핵심을 꿰뚫는 말 아닌가요? 이건 단어의 어원만 봐도 정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프랑스어로 고기를 뜻하는 비앙드라는 단어, 이게 라틴어 비반다에서 왔거든요. 근데 이 비반다는 살다라는 뜻의 비베레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기가 곧 삶이었던 거죠. 심지어 19세기 사전에서도 고기를 생명을 유지하는 데 적합한 모든 것이라고 정의했을 정도니까 그 의미가 얼마나 우리 안에 깊이 박혀 있었는지 알만하죠?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첫 번째 관점에서 보면 고기는 그냥 음식이 아니에요. 그 이상이죠. 생명의 원천 그 자체였고 강한 힘의 상징이었어요. 또 부유함을 드러내는 척도였고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중요한 의식이자 이야기의 중심에 항상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확 바꿔보겠습니다. 수백만 년 전의 과거에서 20세기 중반 현대로 점프하는 거예요. 이제 고기를 완전히 다른 렌즈로 들여다볼 건데요. 바로 식량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분석했던 경제학자 F.W. 파러버그의 시선입니다. 파르버그가 1950년대에 마주했던 세상은요, 정말 기이한 역설 덩어리였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구의 한쪽에서는 식량이 너무 많이 남아서 썩어나가고 가격이 폭락해서 농부들이 파산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시간 지구 반대편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었던 거죠. 이게 말이 되나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 거대한 불균형의 원인을 찾기 위해 파르버그는 문제의 숲, 즉 시스템 전체를 보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서 파르버그의 천재적인 통찰이 드러납니다. 그는 식량이 부족하니 더 많이 만들자,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하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죠. 대신에 그는 생산, 소비, 그리고 낭비, 이 세 가지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톱니바퀴,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 문제를 바라봤습니다. 아마 이런 접근을 한 거의 최초의 인물이었을 거예요. 이 시스템적 관점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부유한 나라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그 고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동물 사료, 즉 곡물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오늘 저녁에 먹는 스테이크 한 조각이 단순히 오늘 뭐 먹지 하는 개인의 선택 문제를 넘어서 전 세계의 곡물 가격과 자원 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변수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이 두 가지 관점이 충돌하는 지점으로 왔습니다. 왜 오늘날 고기 문제가 이렇게까지 뜨거운 논쟁이 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서부터 명확해지기 시작합니다. 네, 바로 이 지점에서 거대한 충돌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논쟁은요, 사실은 두 개의 서로 다른, 하지만 둘 다 타당한 진실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현장인 셈이에요. 한쪽에서는 수백만 년 동안 우리 DNA에 새겨진 고기는 생명이고 힘이다 라는 아주 오래된 상징의 눈으로 보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지구 전체의 자원과 환경을 계산하는 고기는 시스템의 변수일 뿐이다 라는 냉정한 시스템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 둘이 만나니 싸움이 안 날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두 생각의 충돌, 이게 지금 당장 우리의 식탁 위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식량의 미래에 대체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 걸까요? 이제 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또 정말 놀라운데요. 1950년대에 나왔던 파를버그의 그 시스템적인 생각이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야기하는 지속가능한 농업이라던가 글로벌 영양 안보, 농장에서 식탁까지 같은 개념들의 사실상 시작점이었다는 겁니다. 농업, 영양, 환경을 따로 떼어넣지 않고 하나의 거대한 문제로 봤던 그의 통찰력은 정말 시대를 수십 년은 앞서간 거였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파투마티스의 이야기가 중요해집니다. 팔버그가 제시한 시스템적인 변화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왜 단순히 기술이나 정책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지에 대한 답을 주거든요. 그건 바로 우리가 수백만 년 동안 간직해온 고기는 생명이라는 그 강력한 상징, 즉 문화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본능적인 저항에 부딪히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아주 크고 중요한 질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진 이 고대의 식욕과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현대 지구의 냉정한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두 개의 커다란 관점이 이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 여러분 각자가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데 작은 실마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